언덕길에 잠자던 알람브라를 깨워 세계인에게 소개한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의 동상이 서 있다. 한 작가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알람브라는 그라나다에 있는 이슬람 궁전과 성곽의 복합단지로 1238년부터 1358년 사이에 지어졌다. 먼저 카를로스 5세가 미켈란젤로의 제자 페드로 마추카에게 르네상스식으로 짓게한 카를로스 5세 궁전을 구경했는데 1층의 기둥은 도리아식, 2층의 기둥은 이오니아식으로 내부를 원형 극장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 궁전이 나름 예쁘기도 했지만 이슬람식 알람브라 궁전 옆에 붙어 있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알람브라 궁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라나다 카드를 한 열흘 전에 인터넷 예약하고 바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왔고요. 여기가 들어가는 출입입니다. 보시다시피 돌에 다 정교한 무늬를 해놓았습니다. 가이드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나사르 궁 아마 그 접견실 같아요. 왕을 접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나사르 궁에 들어서자마자 이슬람 특유의 말발굽 모양의 출입구가 보이고 정교한 아라베스크 장식이 눈을 놀라게 한다. 왕의 집무실로 추정되는 메수아르로 입장하게 되는데 타일을 쪼개어 붙인 아술레오스 장식이 호화롭다. 맞은편은 황금의 방으로 왕을 아련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기다리는 대기실이었다고 한다. 무수한 작고 정교한 장식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함은 볼수록 우리에게 경이로움이었다. 중간에 나타나는 아랍 특유의 아라야네스 정원은 기하학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주변 건물을 음영으로 비추며 정말 아름답다. 이 연못은 인도 타지마할 연못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 규모는 다르지만 닮았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끌어왔다는 물이 온 궁전 안의 정교한 수로를 통해 흘러다닌다. 아랍인들이 만든 건축물에는 항상 물이 흐르고 작은 분수가 있다. 사막 지역 출신들이라 그런지 물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다. 계속 이어지는 이슬람의 화려한 문양에 여기저기서 감탄사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왕이 각국의 사신과 대사를 접견했던 대사의 방도 보았는데 화려한 장식의 대사나 사신은 기가 많이 죽었을 것 같다. 사자의 정원은 말발굽형 아치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앙에는 12마리의 사자 조각이 분수를 바치고 있다.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동물이나 사람 같은 특정 형상을 만들거나 두지 않지만 왕의 사적인 공간이라 예외적으로 두었다고 전해진다. 매시마다 사자의 입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이를 통해 시간을 확인했다고 한다. 자매의 방은 왕비가 사용했는데 바닥에 판돌로 쓰인 2개의 대리석이 닮았다고 자매의 방으로 불린다고 한다.
팔각형 종유석 모양의 천장 장식인 모라카베도 너무 화려하여 눈을 뗄 수가 없다. 돌에 이렇게 섬세한 무늬를 기약 없는 세월 동안 새기고 있었을 석공들의 노고가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볼거리를 주고 있다. 만년설의 시에라 네바다를 배경으로 세워진 알람브라는 아랍어로 붉은 성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13세기 후반에 세워지기 시작해 증축을 거듭하다 유수프 1세와 그의 아들 모하메드 5세에 의해 14세기에 완성되었다. (1492년)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 여왕의 국토의 보군동으로 그라나다를 정복할 때 이곳의 마지막 무어인 왕보압들이 그라나다를 잃는 것보다 알람브라를 볼 수 없는 것이 더 슬프다라는 말을 남겼을 만큼 알람브라는 이슬람 건축의 백미로 불린다. 이후 기독교 왕들에 의해 보수 개조 증축되어 사용되다가 18세기에 이르러 방치되던 알람브라는 19세기 미국인 작가 워싱턴 어빙이 알람브라 이야기를 쓴 후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어 스페인 정부가 궁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알람브라는 요새인 알카사바, 핵심인 나사르 궁, 르네상스풍의 카를로스 5세 궁전, 여름 궁전인 헤네랄리페로 나눌 수 있는데 1994년 알바이신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알람브라에 드디어 왔다. 타르가의 기타 연주 알람브라의 추억을 들을 때마다 여행 방송에서 소개할 때마다 인도의 타지마할처럼 신비롭게 여기던 곳이었다. 비록 옛날의 화려함에 비하면 겨우 작은 흔적을 보여주고 있겠지만 그 일부의 흔적만으로도 너무 놀랍다. 정교한 아라베스크 문양 뒤에는 수십 년간 오로지 돌만 쪼고 있었을 석공들의 애환도 아른거린다. 옛날 왕들과 왕족들이 누렸을 사치의 정도는 상상을 넘어서는 것 같고 이에 비해 서민들의 희생도 엄청난 한으로 남았을 것이다. 지금 궁전이 옛날 실제 궁전의 4% 정도로 추정된다니 실로 엄청난 규모의 궁전이 왕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슬람 특유의 정교한 문양들이 극치를 이룬 궁전의 화려함이 상상을 넘어서는 감동이었다. 알람브라가 이슬람 건축의 대표 선수라더니 과연 대단하다. 세상에는 놀라운 것들이 참 많다. 특히 사자의 정원은 중정을 중심으로 124개의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대리석 기둥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정교한 장식을 머리에 인 대리석 기둥의 숲속에 서 있으면 동화의 나라에 온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나사르 궁의 화려한 아라베스크 문양과 아치, 천장 장식, 정원에 감탄하면서 나와 성벽 건너편 헤네랄리페로 이동했다. 헤네랄리페의 기하학적인 정원이 우리를 맞이했다. 봄에 꽃이 피었네요. 우리가 저기 성에 갔다가 궁전 보고 이렇게 여기로 와가지고 여름 별궁으로 왔습니다. 헤네랄리페에서 건너다 보이는 나사르 궁과 하얀색 집들이 모여 그림 같은 알바이신 지구가 아름답다. 헤네랄리페는 14세기에 만들어진 왕의 여름 별궁으로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고 기다란 수로와 분수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온 궁전에 물이 흐를 수 있게 설계를 했고 지금도 항상 물이 흐르고 있는지 놀랍다.
자연 그대로를 강조하는 아랍식 정원의 진수를 보여주는 헤네랄리페에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물을 찾아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이프러스가 정원을 보호하고 방풍과 가로수 역할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름철에 40도를 넘나드는 덥고 건조한 그라나다 기후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분수가 물을 뿜는 아세키아의 안뜰은 다른 곳보다 훨씬 시원했다. 헤네랄리페를 구경하고 다시 입구 쪽에 있는 알카사바 요새로 이동. 우리가 그라나다 알람브라 궁전을 다 거의 막 보았습니다. 여기는 알카성, 병사들이 지키는 성벽입니다. 여기 알카성의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성벽 하나가 뚫려도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전했을 것 같습니다. 베리 나이스 뷰입니다. 나이스 뷰 한번 보시겠습니까? 알람브라 궁전을 2시간 반째 좀 돌아다니고 있고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제 알카이성 병사들이 지키는 성벽에 올라와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데 이제 마치고 내려가야겠습니다. 배가 고파요. 어떤 거요? 흰 눈이 쌓인. 설사 시에라 네바다. 오케이. 저걸 배경으로 궁을 지었다는데. 알카사바는 알람브라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 요새에서 생활했던 군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의 유적들이 보인다. 중간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알바이신 지구와 그라나다 시내의 전경이 멋지다. 제일 높은 탑에 올라가니 유럽연합과 스페인 국기 그라나다 기가 힘차게 펄럭이는 옆에 커다란 종이 달려있다. 종탑에 걸려있는 종은 이사벨 여왕이 그라나다를 점령한 기념으로 걸었다고 한다. 보압딜 왕은 알람브라를 파괴하지 않는 조건으로 항복한 후 아프리카로 떠났고 이사벨 왕은 약속대로 알람브라를 보존했다. 이로써 800년간의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과 아라곤 왕국의 페르디난드 부부왕은 국토회복운동을 완성하고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했다. 견고하게 만들어진 알카에다 성벽에 앉아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며 쉬다가 알람브라 투어를 마무리하고 시내로 내려왔다. 케밥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달게 만든 전통과자도 사 먹으며 시내를 걸어 차로 돌아와 변두리 올리브 농장 옆에 차를 세우고 버너에 물을 끓여 머리를 감은 후 다시 알캄포 대형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소고기와 샐러드 등을 사서 사람들이 오가는 주차장에서 능숙하게 소고기를 구워 와인과 함께 성찬을 먹고 쉬었다.